IT와 벤처, 스타트업의 대표 미디어죠. 아웃스탠딩을 창업하시고 리디의 매각 첫 번째로 하셨고, 그리고 또 삼프로TV에 재매각하신 최용식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일단 저는 이제 기자로서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요. 2015년에 만든 게 스타트업을 전문으로 취재하고 다루는 아웃스탠딩이라는 걸 그때 처음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 3년 6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좀 재매각 의사를 보여가지고 지금 그 유튜브 경제 채널로서는 가장 큰 삼프로TV라는 데에 또 재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를 이렇게 대표로 이렇게 활동을 했었죠. 와, 대단하신데.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은 저 이제 뭐 10년 동안 이렇게 대표를 하고 그다음에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락업이 그때 다 끝났어요. 바로 얼마 전에 락업이 끝나서 10년 했으면 얼마나 많다. 그래서 이제 좀 퇴사 의사를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좀 프리랜서로 활동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프리랜서로서 지금 아웃스탠딩 삼프로TV랑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근직에서는 이렇게 나오게 된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육아에 지금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 바쁘신 육아 전쟁 와중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이제 기자님이랑 성공한 창업자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 아무래도 이제 뭐 대기업 경영자, CEO 분들이랑은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창업자 분들이시잖아요. 또 오늘 이야기가 되게 기대가 되고, 그 전에 좀 하나 가볍게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현재가 2025년 이제 8월인데 그렇죠. 요즘에 약간의 창업 트렌드랄까요? 이런 게 좀 있다면 뭐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겠죠. 이제 가장 좀 언론에서 좀 나오는 거는 유동성 위기로 인한 재무적인 그런 리스크 뭐 이런 게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창업자와 투자사 간의 뭐 소송이라든지 뭐 어반베이스 사태가 대표적이고 또 망하려는 회사들도 있고 뭐 정육각 사태라든지 뭐 이런 게 가장 표면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또 내부에서 보면 또 잘된 회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K 땡땡땡 하고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뭐 대표적으로 화장품이 대표적인데 그런 데는 요즘 굉장히 많은 이렇게 돈을 벌어들이고 있거든요. K 땡땡땡이라는 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제 글로벌 진출 가능한 뭐 아니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네요. 그런 회사들은 굉장히 좀 잘 되고 있고 또 부트스트래핑도 최근 트렌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투자 받고 뭘 한다는 게 너무나도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투자 없이 성장해보겠다 뭐 이런 걸 흔히 말해서 부트스트래핑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이런 창업이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딥테크에 대한 좀 관심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사실은 과거에 우리나라가 뭐 딥테크 한다, 기술지향적인 거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거든요. 이게 돈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많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모바일 호황을 겪으면서 요즘 어렵다고 하지만 사실은 돈을 VC들이나 투자자들이 많이 벌기도 했거든요. 크래프톤 상장이라든지 아니면 두나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굉장히 많이 벌어들였기 때문에 좀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리고 또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될까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인공지능을 필두로 반도체, 뭐 2차 전지, 아니면 뭐 우주항공, 뭐 이런 것까지 좀 돈이 몰리고 있고 특히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재명 정부가 뭐 굉장히 공격적이고 또 전향적으로 이렇게 투자 많이 할 거다 이런 의사를 밝히면서 더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되게 재미있는, 되게 격변하는 올해인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서 대표님께서 이제 만나오신 정말 수많은 창업자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 중에서 좀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분이 누가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제가 처음 2010년에 처음 취재했을 때는 그때 소셜 커머스 열풍이 굉장히 불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잊혀진 단어가 됐는데 그때 만났던 분이 티몬의 신현성 대표님, 뭐 나중에 뭐 그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하셨고 그다음에 쿠팡의 김범석 대표님도 이렇게 만나 뵀었고 그걸 시작으로 쭈루룩 만나는데 사실 이게 누굴 만났냐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정말 행운이었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창업자를 만났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너무 이제 행운이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서 또 대표님께서 계셨던 토스의 경우는 4명일 때 만났어요. 4명일 때요? 네, 4명일 때 이승건님이 이제 정말 이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었을 때 근데 그때 제가 인터뷰 기준이 적어도 이제 시리즈 A 이상 창업자 위주로 만났거든요. 왜냐면 처음에는 그냥 아무나 다 인터뷰했는데 초기 단계 너무 많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즈 A 넘어가야 인터뷰를 했을 때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했는데, 근데 토스팀만 제가 거의 예외적으로 완전 초기일 때, 근데 이미 사업을 꽤 오랫동안 하시고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완전 처음은 아니었습니다만 굉장히 초기 기업일 때 만나 뵀었고, 그리고 그때 또 왜냐하면 업계에서는 굉장히 뭐 이야기도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토스가 굉장히 작은 기업이고 그랬지만 굉장히 담대한 도전을 했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딱 원클릭으로 송금된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한데, 맞아요. 이게 CMA망을 빌려서 좀 이렇게 수수료를 지불해서라도 해주겠다라는 이런 뭐랄까 깡다구를 가진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좀 궁금해가지고 만나 뵀었고. 되게 많은 대표님들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예. 가장 성공한 창업자에 가깝다라고 좀 떠올리시는 한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세요? 성공이라 이건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기업 가치가 어떻게 보면 뭐랄까 그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이겠죠. 그런 걸 봤을 때 앞서 이야기한 쿠팡과 뭐 토스가 어쨌든 각각 뭐 쿠팡 한테 100조까지 찍어보기도 했고, 뭐 토스는 10조까지 찍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야놀자도 그렇고 뭐 가장 성공에 가까운 창업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다만 또 뭐 성공이라는 기준이 또 제각각일 수 있잖아요. 뭐 개인사라든지 개인의 행복, 뭐 아니면 특정 영역에서의 존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하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이제 다양한 사례들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분들을 좀 유형화를 하면 성공한 창업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리스크 테이킹, 그 위험을 이렇게 감수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뭐랄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내 인맥과 내 가진 돈을 걸고 배팅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막말로 표현하자면 신용불량자 될 각오하고 난 지를 수 있다. 좀 이런 게 좀 가장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능한 사람, 뭐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이유가 비슷하잖아요. 뭐 열심히 했고 뭐 했고 이런 건 다 비슷한데, 근데 창업자 중에서 성공한 창업자들은 좀 이런 게 굉장히 좀 일반인들이 좀 가지기 어려운 그런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그 뭐랄까 체력적으로나 그 열정적인 측면에서 남들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초기 기업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 엄청나게 뛰어난 창업자가 엄청난 박봉으로 엄청나게 일해줘야 여기서 사실은 이제 부가가치가 생기고 생산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업과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쨌든 일주일에 100시간 가까이 좀 일을 할 정도로 이게 체력이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게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러네. 후자의 그 경우는 약간 사업하거나 창업하시거나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사실 비슷한 유형에 해당될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이렇게 뭔가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직장에 있을 때보다. 그렇죠. 근데 전자는 되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이 두 가지가 확실히 좀 차별점인 것 같고요. 약간 우대 요소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는 뭐 창업자가 다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사실은 다 못하고 누군가는 이걸 대신 해줘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건 사람을 이제 적재적소에 이제 배치하고 이런 사람들을 잘 끌어오는 능력, 이런 걸 이제 좀 판을 잘 짜는 능력. 그래서 네이버 이혜진 창업자가 그게 가장 뛰어나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혜진 창업자 자체는 뭐 코딩을 특별하게 잘한 사람도 아니었고, 뭔가 뭐 재무 전문가도 아니었고, 뭐 마케팅 전문가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 부족함을 아는 만큼 이걸 이제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끌어와서 이 판을 짠 게 네이버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큰 기업을 만든 데 있어서 이게 좀 강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좀 창업자들의 좀 재밌는 습관? 뭐 비하인드 일화?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습관이라고 하니까 그분들의 이제 공통적인 심리 상태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취한 액션, 이런 거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걸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굉장히 하이퍼한 상태에 있다는 거, 과도한 상태에 있다는 거. 과도한 상태에 있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굉장히 많은 리스크와
그런 엄청나게 막중한 미션을 지고 있고 사람들이 자기만 보고 있는 상태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 굉장히 좀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좀 심한 경우는 이제 기분이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말을 이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럴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그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사실 욕부터 나오지 사람이 좋은 얘기가 나오진 않잖아요. 네. 그리고 좀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좀 선호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 슬랙이 이렇게 가득 딱 출근하면 이게 수십 개 수백 개가 쌓여 있고 뭐뭐님 뭐뭐 했어요. 열중 여덟 아홉은 다 안 좋은 얘기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그걸 이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굉장히 좀 돌려서 얘기하는 걸 싫어하고 오버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직선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렇다면 이분들은 좀 어떻게 쉴까, 어떻게 취미생활을 가질까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많이 만났던 창업자들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 대부분 다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분들이 뭐 화려하게 뭐 바에 가서 술 먹거나 뭐 아니면 뭐 굉장히 호화스러운 이제 그런 뭐 레저 활동을 하거나 이런 건 나중에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럴 힘도 없는 예, 거죠. 대부분 다 이제 널브러져 있는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한다든지 뭐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창업자보다는 그렇지 않은 창업자가 훨씬 더 많다. 오히려 안 하는 창업자들이 많다. 그래서 야식을 먹고, 그래서 대부분 창업자들이 이렇게 살이 쪄요. 대부분 이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건강 검진을 받거나 이러면서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살이 빠진데 처음부터 장기간 이렇게 뭐랄까 자기 개발하거나 자기 관리한 분들은 없고 굉장히, 그리고 또 공통적으로 하는 게 이제 그 불면증에 이제 시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이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려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평소 일과 시간에 하기가 어려워요. 일단 슬랙이라든지 뭔가 미팅하기 바쁘고, 그다음 이제 다 끝나고 딱 퇴근하고 집에 온 다음에 이제 널브러지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제 공동 창업자가 나한테 이런 얘기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든지 뭐 사업 모델 결함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난 특히 초기 창업자들의 경우 불면증이 시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렇게 제가 그냥 관찰해온 것들을 그냥 말해봅니다. 그러네요. 예. 제가 이제 뭐 예전에 이런 외국 대학교의 논문이랄까 이런 걸 읽은 적이 있는데 창업자의 뇌와 경영자의 뇌가 아예 다르게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보면 창업자분들이 리더십 측면에서 좀 부족하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뭔가 보셨을 때 창업자들은 좀 이런 리더십을 좀 신경 써서 키우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나요? 커먼 센스죠. 이제 상식. 왜냐면 이제 뭐 처음부터 그분들은 그런 게 아니었겠지만 사람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환경이 이제 비정상적이다 보니까 일반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상식적인 면에서 좀 부족한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창업자는 정말 전 재산과 모든 네트워크를 던졌고 이게 안 되면 정말로 엄청난 타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하고 뭐 회사를 좀 내 자식처럼 사랑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직원들은 안 그렇거든요. 직원들은 정말 뭐 딱 근로계약서대로 일할 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휴가도 가야 되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좀 여기서 좀 약간 의욕이 떨어지는 직원은 어떻게 보면 그냥 중소기업 취업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물론 이게 전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모티베이션을 불어넣고 이들의 열정을 끌어올려야 되는 게 창업자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근데 이거는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이렇게 끌어올라가는 거지. 정말 안 되는 걸 이렇게 되게끔 만드는 거지. 근데 창업자가 이걸 당연하다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창업자가 이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행복해지기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사업을 하면서 좀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행복감을 얻으려면 좀 커먼 센스는 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뭔가 약간 창업이라는 주제, 성공한 창업가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되게 현실적이면서도 행복에 대한 약간 담론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대표님도 뭐 이게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 키웠던 회사를 이제 매각을 하셨잖아요. 이제 앞으로의
플랜은 좀 어떻게? 근데 또 이게 사업이란 게 이게 굉장히 이제 중독적이고 굉장히 주는 희열과 이런 재미가 많아서 물론 힘든 게 너무나도 많지만 그런 게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가끔씩 이 창업자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신 창업 안 해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이제 순간적으로 나오는 이제 분노감에 가까운 거지 진실은 아니다. 그 정도의 사업은 굉장히 재미있고 내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계속 할 생각이고 다음 도전을 준비해야죠. 또 뭔가 더 임팩트풀한 사업 아이템으로 뭔가 다시 찾아오실 것 같아가지고 너무 느낌이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근데 좀 그런 건 있어요. 남의 시선에 너무 이제 좌우되지 말자. 또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뭐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뭐 기대감도 있고 앞으로 더 잘해야지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보다는 일단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찾고 그리고 뭐 눈물 젖은 빵 먹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자. 뭐 이런 좀 그런 내려놓자 나를 뭐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근데 이게 좀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도 처자식이 있지만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조금 부담이 있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그거 엄청 크죠. 어쨌든 가족하고의 물리적으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서적으로나 뭐 이런 거 필요하는. 그래서 지금 최대한 이제 많이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저는 하더라도 아마 뭐 내 개인 생활 포기하더라도 취미 생활 포기하더라도 딱 시간을 정해놔서 이때는 이제 가족하고 만난다 이런 걸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선배격 창업자들이 이런 걸 좀 많이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족하고 멀어지고 이게 되게 사업적으로 잘 됐지만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건 좀 저희와 같은 후배 창업자들이나 아니면 좀 후배 세대들은 좀 이런 걸 겪지 말고 아무리 바빠도 최소한 시간은 투여해야 되지 않을까, 할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뭔가 창업이 단순하게 희생의 수단이거나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창업을 하면서도 좀 현실적으로 행복하게 살자라는 어떤 대표님 뭐 말씀 잘 든 것 같아요. 희생의 수단이기보다는 너무 많은 리스크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과도할 정도로 집중하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성공의 씨앗이 되기도 하는데 그게 또 자기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뭐 이런 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 크런치 모드에 대해서 저는 한창 크런치 모드를 하고 있었고 굉장히 만족해야 되나 어쨌든 그걸로 이제 성장을 느끼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어떤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런치 모드가 3년 이상 지속되면 삶이 파괴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파괴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하지 않나. 네, 오늘 너무 재밌게 진짜 대화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예. 앞으로의 또 사업 행보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